텍사스주의 심각한 폭염으로 인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건초값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축산 농가에선 소의 개체 수를 줄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계약 시즌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의 재정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LA 한인타운의 한 교회가 노숙자로 인해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변 노숙자 텐트촌에서 사건 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교회 측은 지역구 시의원인 길세디오 의원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최종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우시장에 소를 사고 팔려는 축산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초지가 메마르거나 불타는 데다 건초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축산 농민들이 사육하는 소의 두수를 줄이기 시작한 건데요. 어린 소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초지가 갈색으로 변했고 토양은 메말라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최악의 가뭄이 텍사스주의 축산업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초지가 메마르거나 불타는 데다 건초값이 계속 오르면서 축산농가 일부는 아예 포기하고 가축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We would have grazing. Usually that's what happens this time of the year. But with the drought going on right now, we're feeding range cubes and we're also feeding hay to the cows. 건초도 희귀해져서 이마저 소떼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많은 축산 농민들이 사육 두수를 줄이기 시작했지만 가축시장 매매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연료 가격 폭등으로 조지아주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오는 소 구매자들의 발길이 예전보다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소 마리수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유구 가축은 2% 감소해 현재 3,010만 마리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가뭄으로 소고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We're taking young cows in the prime of their life and they're getting turned into hamburger meat. We're selling them just out of desperation because you don't want to mistreat the animal and make it starve, so we're dispersing herd. 이번 사태가 회복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축산 농가들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텍사스 수자원개발위원회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주전역 94%의 지역이 1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서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산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쪽의 기온이 섭씨 46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서유럽을 뒤덮은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산불이 핥히고 간 흔적은 특히 처참했습니다. Mine's spinning, to be honest. I just keep thinking about how worse it could have been. You know, I mean, we've lost everything, but we've all still got our lives. I think everyone. 서유럽의 폭염은 잦아들었지만 지중해 연안과 동유럽은 여전히 불볕더위와 가뭄, 그리고 산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 대부분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이탈리아에선 북부와 중부 일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이 강타한 독일은 강물이 말랐습니다. 드레스덴의 엘베강 수위가 1m 아래로 내려가면서 항해가 중단됐고 남부 일부 지역에선 전깃줄이 녹아내려 일대 만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남부의 폭염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일부 지역에선 섭씨 46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상 고온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발전소로 탈바꿈한 석탄 발전소를 방문해 지금의 기후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It is literally not figuratively a clear and present danger. The health of our citizens and our communities is literally at stake.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2.3 billion to help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build infrastructure that's designed to withstand the full range of disasters.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기후 위기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개학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전과 같지 않은데 교육비를 비롯해 자녀의 새학기 준비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출 계획만 잘 짠다면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소매연맹에 따르면 올해 개학용품에 지출할 평균 금액은 가구당 864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15달러가 더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모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That's food prices, that's rent, and that's back to school supplies. So everything's up a lot, and it's really biting into the purchasing power of the typical family.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보통 개학 시즌은 학부모들이 서둘러 충동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전에 필요한 용품을 미리 파악해 전략적인 쇼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Don't worry about spending hundreds of dollars on clothes and hundreds of dollars of school supplies.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what the needs are going to be for that semester or for that year and take it slowly. 또 예산을 세울 땐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Don't go too crazy with the stickers and the binders and all of those extra things because a really important part of financial power and also teaching generational wealth is having these conversations. 덜 쓰고 덜 입고 저렴한 것을 찾는 고물가 시대. 학부모들의 현명한 소비 습관이 재정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교회 앞에 노숙자 텐트촌이 늘어나면서 100년 만에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LA 제1침례교회 측은 최근 예배당 입구와 교회 앞 보도에 노숙자 텐트가 늘면서 교회 커뮤니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텐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교회 임대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지역구 시의원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길세디오 시의원은 우려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노숙자 지원팀과 협력해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교회 측은 주변에서 노숙하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보금자리를 찾아주려고 했지만 노숙자들이 도움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시니어 센터가 한인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세인트 바나바스 시니어 센터는 LA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해 바둑과 장기, 컴퓨터, 운동 등 다양한 수업과 문화 활동을 제공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세인트 바나바스 비영리 단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1908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은 한인들께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 무료 서비스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장소에서 무료 서비스가 많으니까 참석해달라고. But we're also here for fun, so that our older adults can come here every day for a hot lunch. We have activities all day long. And then for those that are homebound, we also deliver a hot meal every day and provide online activities. 이외에도 간병인 지원, 메디칼과 시민권 신청 등 한국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점심 식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7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온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올해 제정된다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 미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불체자 1,100만 명 가운데 약 80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연방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10명 중 1명은 서류 미비자로 나타났습니다. USC 소수계 연구재단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12%가 서류 미비자로 확인됐고 국가별로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멕시코가 높았으며 한국이 7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베버리 그로브 지역의 명품 매장이 오늘 새벽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로버슨 블러바드에 위치한 샤넬 매장에 벤 차량 한 대가 유리 진열문을 향해 돌진해 부순 뒤 대기하고 있던 절도범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장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차량 3대와 용의자 8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1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 원숭이 두창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독일 내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2,033명,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절반 넘는 감염자가 수도 베를린에서 나왔고 백신 부족 사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1,8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집계가 덜 된 것이지 이미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That we have is that we've got a lot of COVID fatigue, which I think is bleeding over to people saying, gee whiz, we just don't want to have to deal with another infectious disease. But this disease is significant. Anyone can get it.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급증세가 나타나자 WHO가 나섰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14,000명 발병했고 아프리카에서 사망자 5명이 발생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WHO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 원숭이 두창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고 있는 건 코로나19가 유일합니다. WHO는 앞서 지난달에도 회의를 소집해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언 여부를 검토했지만 확산 속도나 치명률 등이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지난 2019년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LA 경찰국은 25살의 오마르 알렉산더 카르데나스가 2019년 8월 15일 실마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르데나스는 실마의 한 이발소에서 한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카르데나스는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도주했고 갱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달러라는 별명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BI는 카르데나스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만 달러의 제보 살해금을 걸었습니다. 7가지의 건강한 습관을 잘 지킨다면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휴스턴 텍사스 대학 연구진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 성인 11,5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과 뇌졸중에 대한 연관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 미 심장협회가 권장한 7가지의 심혈관 질환 예방 지침을 잘 지킨 그룹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최대 43%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장협회는 금연과 건강한 식단, 체중 감량, 그리고 운동, 혈당 감소,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조절 등
심장 건강을 위한 7가지 습관을 발표하고 일상생활 속에 이를 잘 지킨다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권장했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7가지 습관을 잘 지키지 않은 그룹이 뇌졸중 발병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 습관을 잘 지킬 경우 평균 수명을 최소 6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뜨거웠던 미국의 주택 시장이 점차 식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6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51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5.4%,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2% 각각 떨어진 수치며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면 6월에 팔린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41만 6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나 상승해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금리의 인상으로 몰개지 금리 역시 급등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영향까지 겹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공급 부족이 여전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물이 점차 늘어나게 돼 조만간 주택 경기가 식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명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인 치폴레가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이던 한 매장을 영구 폐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치폴레는 메인주 오거스타에 위치한 매장을 영구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해당 매장의 근로자들은 폐쇄 결정에 반발하면서 이는 직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매장 직원들은 미 노동관계위원회에 노조 결정을 위한 선거를 열게 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치폴레 측은 해당 매장은 외진 곳에 위치해 매니저 등 직원을 구하는 데 주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직원들의 결근도 잦아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판단해 매장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다 보면 내 관심사에 맞춘 광고가 뜨곤 합니다. 최근 이들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가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천만 명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앱에서 검색 한번 했을 뿐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맞춤형 광고가 정확히 뜹니다. 그럴 땐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 옷 브랜드를 검색을 하면 다른 기사 볼 때 그 관련 브랜드 팝업 광고가 뜨고 그러더라고요. 검색만 했는데 다른 곳에서까지 보이니까 좀 소름 돋고. 인스타그램이 지난달부터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공지를 띄웠습니다. 첫째,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라. 둘째,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부기관, 수사기관, 분쟁해결기관에도 제공하겠다. 셋째, 다른 나라 지사나 데이터 센터에도 보내겠다. 넷째, 위치 정보도 수집하겠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회사인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도 똑같은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모두 필수 항목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계정이 막힙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속 이게 팝업이 돼가지고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하고 넘겼어요. 혹시 법 위반은 아닐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법 위반 소지가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 달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나중에라도 동의하면 원래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밤사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 등을 고소한 지 2달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 서류 상자를 들고 나섭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약 10시간 동안
어피토와 빗썸 등 가산자산 거래소 7곳을 포함해 모두 1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좀 길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루나와 테라는 미국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권도영 대표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 폼레스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입니다.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올랐다가 지난 5월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까지 폭락했습니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신영성 공동창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권 대표가 루나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연이율 19.4%의 높은 이자 수익을 보장했던 것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권 대표와 테라 폼레스 직원들의 루나, 테라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에 테라 폼레스에 투자했던 두나무앤 파트너스 본사와 테라 폼레스의 차명회사로 알려진 커널랩스 등 8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근까지 검찰은 테라 폼레스 전현직 임원들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권 대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테라 폭락 사태가 고의로 발생된 것인지 사기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여권이 연이틀 반박에 나섰습니다.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정상적인 추천을 거친 정당한 채용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경험도 불문명한 인사들이 지인 찬스로 채용된 게 문제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오늘은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윤석열 후보가 지인 추천 아니면 어디서 사람을 구했겠냐. 이들이 선거 기간 내내 고생해 채용한 건데 이걸 사적 채용이라고 문제 삼는 건 역차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년 동안 아무 보수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열심히 뛰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보거든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선거 캠프에 헌신한 청년들이 역대 모든 정부의 관례대로 절차를 거쳐 별정직에 임용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추천한 대통령실 직원 우 씨와 관련해 9급 가지고 뭘 그러냐, 7급 아니라 미안했다고 표현한 건 전적으로 자신의 불찰이라고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억지 궤변으로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지인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력이나 경력이 불분명한데 믿을 만한 지인이라는 이유로 특혜 채용된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특혜 채용 정실 인사입니다. 정실 인사는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도 추천 인사들이 채용됐지만 국회나 당에서 일한 경력자들이었고 고액 후원자의 자식이 임용됐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권은 더 이상 논란 확산은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전방위 방어에 나섰지만 야권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걸로 보여 공방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성상납 무마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맹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있는 건데요. 권성동 직무대행을 견제하는 여당 내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에 이어 강원 춘천을 찾은 이준석 대표. 그러나 민감한 현안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자맹 정치를 계속하는 이유는 최근 여권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자 자신을 살려둬야 젊은 층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신호를 여권 지도부에 보내는 거라는 관측입니다. 또 세규합을 통해 차기 당권 경쟁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차기 당권을 노리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나란히 토론회를 열며 세를 과시했는데 두 사람 모두 권성동 직무대행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정 동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런 절박한 위기감을 우리 스스로 느끼면서 뭔가 우리가 달라지는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지 않아도 당내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밝힐까 합니다.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뚜렷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사적 채용 관련 실언 논란에 휩싸인 권 대행에 대해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여기에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원조 윤핵관 권성동 대행과 장제원 의원 간의 불화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굳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 대기업 CEO와 일반 직원 수입이 지난해 30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기업 CEO와 일반 직원 수입이 지난해 30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 분석 결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 소속 기업 CEO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평균 보수는 1년 전보다 18% 증가해 우리 돈으로 2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일반 직원의 연봉은 4.7% 상승하는 데 그쳐 CEO 연봉의 324분의 1 정도였는데요. CEO와 일반 직원의 연봉 격차가 가장 컸던 기업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으로 지목됐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의 연수입은 지난해 우리 돈 2,700억 원을 기록했지만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은 4,300만 원으로 6,400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2마리가 납치되자 현상금 6억 원을 내걸었는데요. 반려견들은 납치 이틀 만에 무사히 레이디 가가 품에 돌아왔지만 납치 일당 중 하워드 잭슨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이 현상금 5,000달러, 우리 돈 약 650만 원을 내걸었는데요. 금품 보상을 노리고 가가의 도우미에게 총을 쏴 반려견 납치에 가담한 일행 5명은 살인 미수와 강도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4월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교정 당국의 실수로 잭슨은 풀려났고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이날의 여대생 사망 사건으로 교내 분향소의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처의 한 꽃집이 추모객에게 국화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18일 이날의 근처의 한 꽃집을 찾았다는 A씨. 국화 한 송이를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무료로 한 송이씩 나눠준다고 해서 놀랐다며 감사 인사를 트위터에 남긴 건데요. 해당 꽃집에서는 사건 직후인 지난 주말부터 국화를 찾는 학생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자 일부러 꽃을 구비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꽃집 사장님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게가 인하대 인근에 있다 보니 주 고객이 인하대생인데 이번 사건 피해자가 이 학교 학생인 걸 알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나눔의 이유에 대해 이 꽃을 어떻게 돈 받고 팔 수 있겠냐라면서 안 좋은 일이라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추모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연은 누리꾼 사이에 2만 회 이상 공유됐는데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장님의 마음이 따뜻하다, 돈줄을 좀 내줘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항공사의 여객기 안, 할머니가 20cm 길이의 칼을 꺼내 들고 과일을 깎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여객기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동영상을 촬영하는데요. 활주로에선 이런 모습도 포착됐네요. 한 여성이 춤을 추고 이를 촬영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비행기가 이동하는데 V자를 그리며 다가가는 사람까지. 엔진에 빨려 들어가 자칫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안전을 무시한 행동에 결국 칼을 빼든 베트남 항공 당국. 탑승객들의 일탈 행위가 늘어나자 각 항공사에 탑승 규정을 위반한 승객의 명단을 요청하고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이용객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한구역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점점 속도를 올리는 회전근에 놀이기구 전체를 지탱하는 바닥 부분이 흔들리는 게 어째 영 불안한데요. 그 순간 카메라가 흔들리더니 큰 소리가 나며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수라장이 된 이곳은 이탈리아 나폴리 외곽의 한 축제 현장인데요. 갑자기 놀이기구가 최고 속도에 도달한 후 폭삭 무너져 최소 2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겁니다.
부상자 절반 이상이 어린이였는데요. 그중 한 명은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회전근의 놀이기구를 운영한 업체를 상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낮잠 생각에 간절했던 적 있으시죠? 직장인들의 이런 바람을 담아 일본의 한 업체가 특별한 상품을 개발 중인데요. 이름하여 낮잠 상자. 서서 자는 구조로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고 내부를 보시면 머리와 엉덩이, 무릎을 기댈 수 있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주변 눈치 보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 업체는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에 주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낮잠 상자 개발에 나서게 됐다는데 반응은 어떨까요? 현지 누리꾼들은 청소 도구함이냐, 대중교통에 생기면 좋겠다, 서서 자는 게 가능하냐 등의 각양각색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